자, 이제 2교시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교시 때 이제 뭐 재설치하고 세팅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. 이제 쉬는 시간 때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이거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수업 초반에 이제 Git 가지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Git 소스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린 적이 있죠. 시간 여행을 하는 것도 알려드린 적이 있고요. 이거 수업 초반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건데,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코드를 다시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본인 걸로 안 하고 만약에 제 거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 주소를 가져다가 클론을 받았어요. 이게 클론으로 내려받게 되면 이 로컬 레파지토리의 로컬 저장소, 내가 갖고 있는 이 실물 파일, 이 컴퓨터 안에서 갖고 있는 이 폴더 안에다가 내가 내려받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폴더는 로컬 저장소가 되는 거고, 우리가 깃허브에다가 만들어놨던 이 레파지토리, 얘가 원격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로컬과 원격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실제로 커밋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, 이게 클론으로 내려받게 되면요, 일단 기본적으로 제 원격 저장소랑 여러분들 로컬이랑 연결된 상태로 내려받아줘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, 자, 제 로컬은 분명히 저한테 따로 존재해요.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얘는 여기 있어요. 근데 얘를 지금 제가 원격에 올렸죠. 그리고 클론을 한다는 건 이 원격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내려받겠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코드 안에는 사실 우리가 초기에 git 배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git.init 한 적 있죠. 그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. 우리가 연결해놨던 원격 저장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클론을 내려받으면 제 거 원격 저장소를 바라보고 있는 로컬 저장소가 생겨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컴퓨터에.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수정을 해요. 그리고 커밋을 하려고, 평상시대로 커밋을 하려고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.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 계정이 아니죠. 애초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제 git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도 아니고, 그러니까 제 레파지토리가 퍼블릭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누구나 제 레파지토리에 와서 소스 코드를 가져갈 수는 있어요. 가져갈 수는 있는데 누구나 제 레파지토리에 와서 커밋을 할 수는 없어요.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된다 그러면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있는 이 깃허브 소스들을 들어가서 누가 난장판 해놓으면 그거 못 쓰는 거예요.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커밋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원격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클론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내려받았다, 그리고 얘를 STS에 임포트 시켜서 적용을 했다 라고 한다면, 이걸 커밋하기 전에, 커밋이 어차피 안 돼요. 안 되는데 이거를 뭔가 수정하고 커밋을 하려고 할 때 그 전에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. 일단 git bash에서 이 명령어를 쳐보면 제 거 레파지토리 주소가 쭉 나와요. 두 개가 패치 푸시 해가지고 두 개가 나오는데,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커밋 못하니까 이거를 연결을 일단 끊어야 됩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원격 저장소, 이 로컬이 바라보고 있는 원격 저장소랑 이 로컬이 갖고 있는 그 연관 관계,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오리진이 사실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이름 역할이 되는 건데, 우리가 그냥 다 공통으로 오리진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명령어가 다 통일되게 사용이 되는 건데, 이제 뭐 특별하게 이름을 따로 짓지 않았다, 그럼 무조건 이 명령어예요. 그래서 이걸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쳐봤을 때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. 밑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. 이제 그 상태를 만들어 주고 나서 여러분들 깃허브, 본인 깃허브에 존재하는 레파지토리에 다시 연결을 해줘야 돼요. 이게 우리 그 레파지토리에 연결할 때 git remote add origin 하고 본인 주소 이거 했었죠. 맨 처음에 git init 하고 나서 연결할 때 이거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고 우리가 커밋하는 방식대로 git add git commit 메시지, 그리고 git push origin master, 이걸 해야 제대로 커밋이 됩니다.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는 레파지토리가
이제 제 코드랑 다를 거잖아요.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웬만하면 다를 거고, 안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이미 있죠. 그러니까 우리 연결을 끊고 새로 연결했는데 그 기존에 쓰던 레파지토리에 이걸 올리려고 하면은 뭐라고 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충돌나서 그래요.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원격 저장소가 갖고 있는 코드들이랑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코드들이랑 뭐 이름들은 같고 뭐 내용이 다르고 이런 것들에서 충돌이 나서 그런 건데, 이 문제를 나는 좀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다, 고민하고 싶지 않다,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요. 있는데 구글링을 좀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에러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딱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고는 말 못해요.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찾아보셔야 되는데, 나 이런 거 귀찮아, 그냥 깔끔하게 올려버리고 끝낼래 하면 레파지토리 새로 만드세요. 그냥 깃허브 안에서 레파지토리 만드는 거 개수 제한 없거든요. 저도 보면 레파지토리 이미 7개고 7개도 많은 거 아니에요. 이거 수업용으로 만들어 놓은 계정이라서 많은 거 아닌데 그냥 계속 만들어도 돼요. 레파지토리는 대신에 이름이 똑같을 수 없으니까 나 기존에 있는 이 이름 쓰고 싶어 하면 얘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겠죠. 이런 수고는 있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커밋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할래 그러면 레파지토리 새로 만들어서 그 새로 만든 레파지토리에 연결을 시켜주고 커밋하면 웬만하면 그냥 다 될 거예요. 만약에 제 거를 클론을 받았다 하면 이런 과정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소스코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평상시에는 제 거 클론 내려받아서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. 왜냐면 그걸로 커밋할 거 아니니까. 지워버리고 제가 올려드린 최신 버전으로 다시 클론 받고 다시 또 작업하고 지워버리고 연습이니까.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앞으로 또 이어져 나가야 되는, 커밋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.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.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나오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거예요. 그래서 혹여나 진행을 계속 하시다가 내 거 소스코드가 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제 강사님 걸로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더 쌓아 나가야지 라고 하면 이 과정 하시면 돼요. 방금 말씀드린 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진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구조 변경이잖아요. 또 그쵸?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이 코드들을 당연히 로그인 기능도 만들어야 되고 로그아웃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했던 거 생각해보면 프로필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이 남았는데,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어떤 구조? 우리가 항상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구조는 어떤 구조죠? MVC죠. 이 MVC의 형태로 변화를 줄 거예요. 그래서 MVC로 우리 할 때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도 가장 먼저 뭐 했었죠? 그쵸. 앱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던 상황에서 컨트롤러를 만들고 역할을 분배했죠. 이 컨트롤러는 예시를 들어드렸던 게 이제 부서, 담당 부서가 나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멤버 기능 하나 생겼잖아요. 멤버 조인이라고. 그러면 컨트롤러 몇 개 해야 돼요? 몇 개 있어야 돼요? 지금 우리 상황에서 2개죠? 멤버 컨트롤러랑 아티클 컨트롤러. 역할 분배해야 되니까 게시글 관련된 기능은 아티클 컨트롤러가 할 거고 멤버 관련된 기능은 멤버 컨트롤러가 할 거고, 이렇게 역할 분배를 해줘야 돼요. 그죠? 자, 한번 직접 해보세요.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나눴던 방식이랑 거의 똑같습니다. 가능하신 분들은 서비스, DAO까지 한 번에 그냥 쭉 해보시고요. 그게 헷갈린다, 난 잘 모르겠어, 그럼 컨트롤러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. 어차피 뒤에 가면 나누긴 할 건데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자,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진행을 하셨고요. 아직 흐름이 잘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하고 계셨어요. 근데 잘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 지금 못했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. 괜찮아요. 앞으로 우리 시간 많아요.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. 그 흐름만 파악하면 돼요. 흐름만. 내가 당장 써내려가지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흐름만 잘 알고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
우리가 했던 거를 기억에 의존해서 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되나?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. 그거는 좋은 공부가 아니에요. 왜냐면 그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? 하고 이런 경험이 많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사실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이걸 그렇게 많이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.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제가 지금 컨트롤러로 역할 분배를 할 거라고 했어요. 근데 우리가 어떤 형태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배워봤으니까 알잖아요. 그쵸? 대충 완료가 됐을 때 이 앱이 어떤 식으로 컨트롤러들한테 일을 넘겨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있죠. 그러면 그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형태 기억 못해도 돼요.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. 결과만 그 결과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돼요.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앱이 모든 핵심 로직들을 다 갖고 있어요.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 명령어를 입력을 하죠. 만약에 아티클 리스트를 입력을 했어요. 엔터를 누름과 동시에 이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에 따라서 기능이 리스트 기능이 실행이 되잖아요.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앱 안에 이 조건문, 무한반복문 안에서 이 조건문들이 이 명령어를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. 그럼 명령어는 일단 얘가 흡수를 할 거예요. 앱이 흡수하게 두고 흡수를 했을 때 지금 아티클 리스트니까 리스트로 한번 가보죠.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얘가 조건문이 흡수를 했을 때 실제로 이런 목록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의 코드 때문이죠. 블럭 씌워놓은 얘가 일을 했으니까 이 일에 대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. 출력문이. 그쵸? 그러면 이 기능이 컨트롤러가 해야 될 일인 거다 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티클 리스트, 아티클 관련된 기능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핵심 로직, 블럭 씌워놓은 이 로직을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다가 넣어줘야겠구나. 그러려면 아티클 컨트롤러 지금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.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 그냥 넣는다고 될 게 아니죠. 어떠한 메서드를 만들고 그 메서드 안에다가 위치를 시킬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명령어가 들어온다면 이 명령어로 흡수가 돼서 이 조건문 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코드가 이 자리에서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이 기능들을 담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일단은 컨트롤러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? 클래스를 만들 거고 패키지를 컨트롤러 라고 지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 만들어 줄게요. 그 다음에 피니쉬. 자, 똑같은 걸로 하나 더 멤버 컨트롤러라는 애를 만들어 줄게요. 어차피 두 개 있어야 되니까, 그죠? 얘네들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클래스, 비어있는 클래스 만든 거예요. 그럼 얘를 기반으로 뭐 객체를 만들다거나 뭔가를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겠죠? 그쵸?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지금 리스트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리스트 먼저 하죠. 그냥 자,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로직, 실제로 이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로직을 그대로 잘라내게 할 겁니다. 잘라내게 한 다음에 아티클 컨트롤러 한테 일을 시킬 거예요.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. 우리 객체 만든 적도 없고요. 아무것도 그냥 메서드도 없고 비어있는 클래스고 심지어 스태틱 뭐 이런 거 없어요. 근데 제가 그냥 일단 만드는 거예요. 얘한테 일을 시키고 싶으니까. 아티클 컨트롤러 한테 show list 라고 하는 메서드를 수행해라 라고 할 건데 이런 변수조차 없잖아요 지금. 그쵸? 이런 변수조차 없어요. 그래서 일단 변수부터 만들 건데 변수를 자, 멤버 컨트롤러도 아티클 컨트롤러도 어쨌든 이제 다 옮겨지고 나면
우리가 객체화를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할 건데, 어디다 객체화를 해야 돼요? 예, 명령어마다, 와일문 안에서 명령어마다 객체화를 해서 쓴다면 계속 객체를 새로 만들어내겠죠. 물론 그 객체는 명령어가 끝나고 이 반복이 돌 때 그 if를 빠져나가면서 사라지겠지만, 어쨌든 우리는 불필요하게 계속 객체를 찍어내야만 하잖아요. 근데 이거 어차피 기능 다 옮겨질 거니까 그냥 맨 꼭대기에다가 전역 변수 개념으로다가 객체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해 놓으면 우린 그 리모컨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. 그쵸? 그래서 그 작업을 어디다 하지? 트라이 안에다가 런 안에다가 여기다 하겠습니다. 트라이 안에다가 아티클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 는 new 아티클 컨트롤러,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멤버 컨트롤러 하나 필요하겠죠? 임포트는 당연히 우리가 직접 만든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로 임포트를 해주셔야 되고요. 물론 이름이 겹치는 게 없긴 하겠지만, 자, 객체화를 하긴 했는데 지금 당장 얘네 아무것도 없어요. 객체화 해도 비어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는 작업이긴 합니다. 근데 자, 여기서 리스트가 밑에, 자, 이제 이 명령을 시킬 수 있는, 그 컨트롤러한테 직접 일을 시킬 수 있는 리모컨 연결된 변수까지는 만들어 놨으니까 걔한테 리모컨 작동시켜서 쇼 리스트 실행해 했는데 얘가 없는 거잖아요. 얘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죠.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 아까 잘라내기 했던 거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, 제가 아까 다른 걸 복사했죠? 깃에서 좀 가져올게요. 이렇게 잘라내기 했다가도 날아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게, 우린 항상 깃으로 코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. 아티클 리스트 이만큼 가져오면 되죠. 가져와서 이 안에다가 그대로 넣을 겁니다. 여기는 임포트가 안 됐기 때문에 임포트 해주면 되고요. 이거 앱에서 직접 잘라내기 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임포트까지 다 될 거예요. 근데 저는 지금 깃에서 가져온 거라 임포트가 안 되어 있었지만, 이 툴 안에서 그냥 복사 잘라내기 해서 가져오면 임포트 자동으로 해줍니다. 일단 가져왔어요.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일단 얘가 뭐라고 하고 있죠. 얘 왜 뭐라고 해요? 없으니까. 이 콘이라고 하는 애가 없잖아요. 이 콘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 있었어요? 여기 있죠. 앱 꼭대기. 우리 DB 연결 한 번만 하려고 콘 여기서 만들잖아요. 여기다가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이 비어있는 애에다가 연결해, 그리고 그 정보 갖고 있어 라고 한 게 여기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컨트롤러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. 그쵸? 이렇게 넣으면 이 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성자 하나만 만들어 준다면, 그냥 객체 만들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콘이라고 하는 접속 정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쓸 수 있죠.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. 이것도 create constructor 해놓고, 이거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. connection con 만들어 놓고, 여기서 this.con 얘가 지금 넘겨받은 con으로 사용하겠다만 해주면,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이 콘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인자로 받았던 매개 변수로 받고 있는 이 콘을 넣어준 거니까, 이 클래스 내에서 이 콘만 사용될 수 있다면 접속 정보 가지고 있는 콘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이제 뭐라고 안 하죠. 그리고 지금 하이라이팅도 제가 여기 더블 클릭했을 때 이거랑 같은 콘이다 하고 있어요. 이게 맞는 거죠. 왜냐면
여기서 받아온 이 콘을 얘가 직접 못 쓰잖아요. 이런 과정 안 해주면. 왜냐? 매개 변수도 제역 변수의 일종이니까. 이 생성자를 벗어나는 순간 얘는 못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못 쓰는데 그냥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쓸 수 있는 변수 안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. 그럼 우린 밑에서 다른 데에서 이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. 자, 그래서 콘을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컨티뉴가 뭐라고 해요? 이거 왜 뭐라고 하죠? 그죠? 얘는 반복문을 이걸 만나는 순간 가장 가까운 반복문으로 다시 올라가게끔 해주는 애인데 지금 얘는 반복문이 아니잖아요. 더 이상 이제 메서드가 됐죠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올려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?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게끔 하기 위해서 올려 보냈던 거예요. 그럼 지금 이렇게 코드가 바뀌었을 때 명령어가 쭉 들어왔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서 리스트가 들어왔대요. 리스트가 들어와서 이걸 했어요. 아티클 컨트롤러 리모컨한테 리모컨 작동시켜서 쇼 리스트 실행해 했어요. 그럼 이게 하겠죠. 이만큼이 실행이 되는데 하다가 여기서 게시물 없네? 그럼 얘는 메서드만 끝나면 되겠죠. 그래서 이 자리가 컨티뉴가 아니라 리턴으로 메서드 끝내주는 값만 넣어준다면 우리가 원했던 기능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럼 쇼 리스트는 다 옮겨졌네요. 이러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. 실행한 다음에 아티클 리스트 했는데 원래 나오던 결과대로 잘 나온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다른 기능들도 다 옮겨주면 됩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써야 될 거는 딱히 없어요. 이렇게 어려운 게 있진 않았고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. 구조가 좀 모양이 다르고 우리 트라이 캐치 이런 거가 색다른 게 있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기본 개념 흐름은 똑같았어요.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 순서대로 해볼게요. 멤버 조인 저 이만큼 또 잘라내기 할 겁니다. 조인을 일을 하고 있는 이만큼 다 잘라내기 할 거고요. 다음 이 자리에 멤버 컨트롤러한테 do join 이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해 라고 할 거예요. 얘한테 그런 거 없죠? 만들어주면 되겠죠? 그리고 이 안에다가 넣어줄 겁니다.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컷만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sc도 뭐라고 하고 있죠. 이 sc는 우리가 왜 만들어서 쓰던 거였죠? 그쵸? 스캐너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기 위해 우리가 세팅을 처음에 했잖아요. 스캐너 객체 세팅을. 그거에 대한 값을 얘가 연결된 상태로 갖고 있는 거니까 얘가 있어야만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럼 얘도 컨트롤러 객체 만들어질 때 아예 알 수 있게 넘겨준다면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. 그쵸? 두 개를 넘겨줄 겁니다. 이런 생성자 없다고 뭐라고 하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. 그럼 얘도 똑같이 턴 하나 그리고 스캐너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만 해준다면 이제 더 이상 얘는 콘과 sc 가지고 뭐라 안 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거 뭐 중간중간에 컨티뉴나 브레이크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 좀 봐줘야 되는데 여기는 딱히 없네요. 실제로 반복문 안에 가둬져 있는 것들이고 밖에 나왔을 때 어떤 특정 조건을 만나서 그냥 이 자리에서 메서드 끝내주길 바라는 부분은 없어서 이렇게만 해도 되겠네요. 그럼 멤버 조인 넘어갔죠?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? 테스트 해봐야죠.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 뭐라고 안 하고 있고요. 잘 가입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볼게요. 입력 안 하면 뭐라 할 거고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볼 거예요. 다시 멤버 조인 멤버
지금 아이디가 ASD가 하나 있으니까 했을 때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.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. 지금 컨트롤러로 로직을 이전을 했지만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.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거,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왔는가. 잘 들어왔죠.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. 자, 이제 테스트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쭉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라이트 또 잘라내기 할 겁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아티클 컨트롤러 한테 라이트니까 to 라이트 메서드 실행해 라고 해줄 거고요.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. 이 자리에 붙여넣기 해줄 거고요. 여기도 SC 뭐라고 하네요. 그럼 넘겨주면 되죠. 이 위에서 얘도 너도 SC 받아. 그리고 이런 컨스트럭터 없다, 생성자 없다 하는 거니까 얘도 추가해주면 되겠죠. 그리고 가져다가 똑같이 붙여넣기 해주고, 이거는 뭐 타이핑 하셔도 되겠죠. 간단한 거니까. 이러면 이제 뭐라고 안 할 거고, 근데 라이트가 리스트보다 위로 가죠, 순서를. 자, 이러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까지 작성 기능 문제없이 다 옮겨진 거고요.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되는 거니까 또 해볼게요. 지금 조인, 라이트, 리스트, 뭐 디테일 쪽도 잘라내기 할 거고, 아티클 컨트롤러한테. 사실 이거는 하나만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여러분들 머리로 해내면요,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그죠? 다를 게 없어요. 그냥 반복이잖아요. 그래서 쇼, 디테일.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생각해야 될 거, 메서드 이름 짓기 정도? 나머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, 복사 붙여넣기, 이거밖에 없죠. 하나만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. 하나만. 근데 사실 하나만 파악한다라는 게, 그거 하나 파악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. 붙여넣기 해주고. 근데 얘는 이제 또 새로운 게 생겼죠. CMD. 이거 뭐예요? 명령어죠. 이 명령어라는 게 이제 필요해졌어요. 디테일부터는. 그럼 우리 명령어 어떻게 줘요? 명령어는 여기다 뭐 세팅 못하죠. 왜냐면 CMD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지니까. 컨트롤러 객체 만들어지는 순간에 CMD라는 변수는 없잖아요. 그럼 이 CMD 어떻게 줘요? 네, 일단 인자로 주면 되죠.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.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하면 돼요. 일단 인자로 주고, 이거 체인지 메서드 해서 웹앱에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, 여기 컨티뉴 뭐라고 하는 거는 리턴으로 끝내주면 되겠죠. 그럼 디테일도 끝났고, 이제 명령어가 필요한 애들은 일단 CMD 인자로 다 넘겨주면 돼요. 그러면은 여기도 modify 잘라내기 해주고,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그 modify 대 CMD, 얘도 필요한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바로 넘겨줄게요. 만들어주고 붙여넣기 해주고, 컨티뉴를 리턴으로 바꿔주고. 자, 또 나머지 하러 갑시다. 딜리트 여기까지죠. 잘라내기 해주고,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너 아니고 얘한테 그 딜리트. 얘도 명령어 필요한 거 알고 있으니까 바로 넘겨주도록 하고,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고, 이거 리턴으로 바꿔주고, 그리고 나서 요런데 임포트 한번 정리해주는 것도 좋겠죠?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로 한 번에. 자, 이러면은 일단 우리가 만들어놨던 핵심 기능들은 이제 컨트롤러한테 다 넘겼어요. 아티클 기능은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다 넘겼고요. 멤버 기능은 멤버 컨트롤러한테 다 넘겼습니다. 그쵸? 이제 더 이상 앱이 직접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. 얘한테 일을 시키죠. 얘라고 하는 거는 이 컨트롤러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객체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. 자, 근데 보니까 어때요?
둘이 첨조하고 있는 커넥션 컨과 스캐너 SC가 겹치고 있네요.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컨트롤러 우리 만들어서 했던 것처럼 뭐 빼도 될 거고요. 그죠? 뭐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고 빼도 되고 그런 거는 뭐 취향이기도 하고요.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.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기도 하고 해도 돼요. 안 해도 되고. 자, 그러면 일단 앱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명령어를 흡수한 뒤에 그 명령어를 기반으로 컨트롤러들한테 일 시키는 거. 이거를 이제 제가 표현을 일 시키는 거라고 자꾸 하고 있는데 또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. 이해하기 편한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.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, 결국. 자, 이게 은행이라고 해볼게요. 이 큰 네모가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람이 유저가 이제 은행에 이렇게 방문을 하겠죠? 얘는 출입구예요. 자, 출입구를 그려놓은 거고 사람이 은행에 방문을 합니다. 문을 딱 열었어요. 그러면 보통 은행 앞에 누구 있죠? 우리가 문 열자마자 마주치는 분들,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를 반겨주는 분들, 청원경찰분들 계시죠? 네, 그걸 앱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. 그 청원경찰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? 일단 우리가 손님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왔냐 의사를 물어보죠. 의사를 물어보고 안내를 해주고, 만약에 뭐 이런 경우는 없긴 하지만 뭐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안내를 해주시고 보통 끝나겠지만, 만약에 그럼 혹시 신분증을 챙겨 오셨나요? 했는데 신분증 안 가져왔대요. 그럼 창구까지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. 앱은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. 사용자가 요청 보낸 그 내용, 명령어죠. 우리 입장에서 이 명령어를 판단해서 이 명령어가 말이 안 돼? 그럼 너 나가. 명령어가 말이 돼? 그러면 이쪽으로 가세요. 이쪽으로 가세요. 이쪽으로는 하나는 아티클일 거고 하나는 멤버일 거고, 우리가 만든 이 앱은 이런 역할만 하게끔 할 거예요.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컨트롤러는 창구 직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나서 그 뒷얘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거 진행하면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지고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.